아까 이제 판정하는 행정심판기관 공부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디야? 판정기관이 어디가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뭐 위원을 몇 명으로 생각, 이거는 아주 가끔 의외로 나왔던 문제니까 심판기관이 어디냐만 우선 신경 쓰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제 388쪽에 심판 청구의 요건 이랬죠? 자,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이런 구분을 해보자. 이따도 설명이 되는 건데, 일단 어떤 국민은 행정기관이 자기한테 한 조치가 처분이나 부자의가 위법부당하다고 생각이 든다, 취소해달라 하고 청구하잖아. 그 청구를 받은 판정기관은 이 사람이 이 청구할 때 갖춰야 될 요건을 갖춰서 청구했는지부터 심사해. 그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 검토는 그 다음 단계야. 요건을 못 갖췄다 그러면 뭐야? 아예 판정을 거부해버려. 그걸 우리가 각하시킨다 그래. 요건을 갖췄다고 인정되면 이제 그 다음에 주장 내용을 검토한 뒤에 주장이 맞다 안 맞다 해서 들어주는 판정을 인용하는 판정을 한다. 안 들어주는 판정은 기각한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고. 그래서 중요한 게 요건을 갖춰서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 요건 중에 아까 공부한 것 중에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청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청구해야 되고, 또 우리가 공부할 정해진 기간 내에 청구를 해야 돼요. 기간이 넘어버리면 청구를 못해요. 기간 내에 청구해야 되고, 또 판정 권한이 있는 기관에다가 이 판정해달라고 청구를 해야 되고 등등, 이런 요건을 다 갖춰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요건 얘기를 했고, 자, 오른쪽에 요건 중에 하나가 청구 기간 내에 청구를 해야 돼요. 응? 청구 기간 나오죠? 심판 쪽에 여기 숫자 나오는데 꼭 외워야 돼요. 쌍가를 1번 이제 원칙적으로 언제까지 청구해야 되는데, 첫째 줄 밑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그러니까 자기한테 아까 여기서 안산시장이 A한테 영업정지 시켰잖아. 그러면 자기한테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는 걸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해달라고 청구서를 내야 돼. 90일이 지나버리면 청구를 못해요. 그리고 이 90일은, 안 날부터 90일은 불변기간이다. 불변기간이란 건 이 청구를 받은 심판기관도 막 늘리고 뭐 줄이고 이렇게 할 수 없어. 무슨 사유가 있다고 늘려주고 이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응? 그래서 알게 된 날부터, 이걸 예전에는 안 날부터라고 표현했는데, 안 날부터. 근데 뭐 의미는 달라진 거 없어. 그냥 법 규정을 알게 된 날이라고 바꿨을 뿐이지 의미는 똑같습니다. 안 날부터 또는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되며, 이 90일은 판정기관도 마음대로 변경시킬 수 없는 불변기간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은 만약에 자기한테 영업정지 처분이 행해졌다는 사실을 A가 몰랐다면 영업정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됩니다. 응? 둘째 줄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는 180일 안에 청구해야 됩니다. 기간이 둘이죠. 알았다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몰랐다면 영업정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만약에 둘 중에 어느 하나의 기간이라도 지나가 버렸다, 그러면 다른 하나의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청구 못합니다. 그게 셋째 줄에 있는 거죠. 두 기간 중에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버렸다, 그러면 다른 남아있는 기간은 의미가 없어요. 응? 예를 들어 이런 경우를 가정해봐. 우리가 이미 다 배웠는데, 안산시장이 영업정지 처분하는데 문서로 하죠. 그 문서, 영업정지 처분 문서가 A에게 도달이 됐어요. 영업정지 처분한다는 문서가 A에게 도달이 됐어. 그러면 이 도달된 날 A가 직접 받았다고 간주해봐. A가 직접 받았다면 어떻게 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날이죠. 그러면 이 A에게 직접 배송이 돼서 A가 직접 받았어. 그러면 이 날이, A가 받은 날이 어떤 날이야? 알게 된 날이야. 안 날인 동시에 이 꼴로 뭐가 돼? 이 영업정지 처분이 있게 된 날입니다. 같은 날이 돼요. 있은 날이 돼요. 응? 같은 날이 돼요. 같은 날이 될 때는, 자, 그러면 안 날부터 따지면 90일 이내에 청구하면 되는데, 그죠? 있은 날부터 따지면 같은 날이라면 아직도 90일이 더 남아있죠. 180일. 그렇지만 안 날이 그날부터 90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근데 안 날하고 있은 날하고 다른 날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글쎄 이건 영업정지 처분을 예로 들어서 그런데 우리 예전에 설명할 적에 그런 큰 거 있었나? A라는 사람에게 세금 부과 조치를 했어. 그런데 A라는 사람은 미국에 여행 갔어. 그래서 그 세금 부과 고지서가 아파트 경비원한테 전달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 미국에 여행 갔던 사람은 3개월이 지나서 돌아왔어. 그래갖고 3개월 뒤에 돌아와서 경비원한테 고지서를 전달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그 상대방 세금 부과의 상대방이 자기한테 세금 부과 조치가 있다는 걸 안 날은 언제야? 안 날은. 안 날이란 실제로 안 날을 말하는 거거든. 현실적으로 안 날. 그럼 미국에 갔다가 돌아와서 경비원한테 전달받은 날부터 그때부터가 안 날이니까 그때부터 9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어. 근데 그 사람한테 세금 부과가 된 날, 세금 부과 조치가 있었던 날은 경비원한테 전달된 날부터 세금 부과 조치는 있었던 날이야. 그러니까 본인이 객관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날부터 효력이 발생해, 세금 부과 조치. 그날부터 따지면 180일 안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안 날과 있은 날이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차이가 있을 수도. 어쨌든 둘 중에 뭐라도 하나의 기간이 지나면 끝난 거다. 소위 우리가 배운 이제 행정심판 철구에서 취소달라고 청구 못하는 불가 변력이 생겨버려. 그 영업정지 처분에는. 응? 우리가 배운 용어 불가 변력이 있었죠. 자, 동그라미 1번 중요. 네. 그리고 1번이 제일 중요. 2번은 그냥 이거 소송하고도 똑같은데 안 날은 어느 때를 안 날로 본다고? 현실적으로 안 날. 응? 네. 그 다음에 셋째 줄. 처분이 있은 날이란 상대방한테 도달이 돼서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한 날. 효력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그럼 외우지 않아도 돼요. 네? 동그라미 1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1번의 숫자. 1번이 제일 중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판례가 몇 개 소개됐는데 그 뭐 이미 다 공부한 거죠. 이때 안 날은 예를 들어서 특정인에게 처분한다. 여기 A라는 특정한 사람에게 처분한다. 그럼 안 날은 1번 판례는 뭐야? 실제로 안 날, 현실적으로 안 날을 말하는 거다. 응? 그 다음에 뭐야? 2번 같은 거 판례 보면 밑줄 안 쳤지만 아마 사장님한테 뭔가 행정 처분이 나갔는데 알바생이 받아놨대. 응? 근데 알바생이 일주일 뒤에 전달했어, 사장님한테. 그러면 사장님은 언제 하는가? 실제로 안 날은. 알바생이 받은 날로부터 7일이 지나서 전달받았다면 그 7일 지난 시점에 실제로 안 날이 되니까 그때부터 90일 계산을 따져야 된다는 얘기지. 알바생이 받은 날로부터 90일 따지는 게 아니고. 그지? 네, 그런 말이고. 3번 내가 조금 아까 얘기 들었지? 얘기했지? 경비원이 아파트 주민에게 온 고지서를 수령을 했대. 근데 주민은 3개월 지나서 미국 갔다 돌아와서 경비원한테 받았다면 그 경비원한테 전달받는 날부터 안 날이 되는 거지. 응? 그죠? 그때부터 90일을 계산해야 된다. 응? 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 4번을 잘 보세요. 4번을 보면 일단 제목이 특정인이잖아. 특정한 사람한테는 어떻게 보내는 거야? 직접 만나서 전달하든가 우편으로 보내든가 하는 거잖아. 우리가 배운 거에 따르면. 그런데 거기 보면 특정인인데 주소를 알 수 없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는 있는데 아무도 안 산다든지, 그죠? 그리고 어디 가서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든지. 그래서 주소 불명 등으로 특정인에게 우편으로 보낸다든지 만날 수도 없어. 이럴 때는 무슨 방법을 쓸 수 있어? 뭐 관공서 게시판에 공고한다든지, 그지? 뭐 이렇게 공고하는 방법을 쓸 수 있지? 자, 그래서 4번의 판례 특정인 두째 줄에 공고, 특정인인데 부득이해서 공고하는 방법을 썼대. 그러면 그 특정인이 안 날은 언제로 본다? 응? 공고가 된 날로 보질 않고 공고된 내용을 실제로 안 날. 역시 실제로 안 날. 응? 공고한 내용을 실제로 안 날. 특정인이 실제. 그래서 거기 끝에 가보면 뭐야? 셋째 끝에 공고가 됐다. 응? 이런 내용의 조치가 공고가 됐다는 걸 현실적으로 안 날부터 90일을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거하고 비교할 게 바로 밑에 있는 거.
바로 밑에 있는 건 역시 공고라는 방법을 썼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공고했대? 불특정 다수인 대상. 네? 불특정 다수인 대상으로 공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한 번의 조치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효과가 생기게 하는 그런 방식이죠. 불특정 다수인이라서 공고를 했대. 그러면 이때는 그 불특정 다수인 누구나가 안날은 언제로 잡느냐? 안날은 공고가 돼서 공고하면 며칠 지나면 효력 발생한다고 정해졌다면 공고한 게 효력 발생하는 날, 그날을 다 누구나 객관적으로 다 알았다고 간주해요. 그래서 여기 그 밑에 판례는 자 밑에 판례 핵심 단어는 고시 또는 고내 줄여보면 공고. 근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야. 응? 그리고 만약에 시험 문제를 아는데 불특정 다수인 대상으로 공고한다 이런 말이 없더라도 그냥 앞에 있듯이 통상 공고하는 방법으로 하는 경우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의미해. 그래서 그럴 때는 안날은 언제 본대? 현실적으로 알았느냐 이거 안 따져. 그냥 공고한 게 효력이 발생하기로 된 날. 거기에 키워드는 공고가 효력 발생하는 날, 이날 다 알았다고 봐야 된대. 응? 그 왜 이렇게 보냐면 거기 설명이 다 있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고를 하는 경우는 누군가가 그 내용을 읽어봤든 안 봤든 모두에게 다 똑같이 효력을 같은 날부터 발생시키는 거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자기는 그 공고된 내용을 못 봤으니까 나는 그 내용에 대해서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는 거야. 뒤늦게 알았으니까 봐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일찍 봤다고 기간이 이미 지나서 청구할 수 없거든. 이게 불합리하잖아. 그래서 다 획일적으로 실제로 내용을 읽어봤든 안 봤든 공고한 게 효력이 발생하기로 된 날부터 누구나 다 알았다고 간주해야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공고 조치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비교하면 알겠죠? 문제 나왔을 때 특정인한테 공고했다. 그럼 특정인이 공고된 내용을 실제로 현실적으로 안 날부터 90일 계산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고했다. 그러면 실제로 알았는지 상관없이 공고한 게 효력 발생하기로 된 날부터 다 안거로 간주. 그날부터 90일 계산해야 된다. 이거 꼭 공부해두고. 자, 맨 밑에 거 있은 날은 상대방한테 도달이 돼서 효력이 발생하는 날을 의미한다 그랬어. 아까 얘기한 거예요. 다 확인. 자, 지금까지 얘기는 90일, 180일은 원칙적으로 청구 기간. 근데 다음 페이지 보면 예외가 있어. 그래서 예외가 뭐냐면 1번 90일. 아까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 그런데 자, A가 자기한테 영업정지 처분이 나왔다는 걸 알았어. 알아가지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려고 기간 지나기 전에 청구하려고 하는데 A가 사는 지역에 지진이 났어. 그래갖고 난장판이 돼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는 상황이야.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어떻게 돼? 그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다 끝날 때까지 기간 진행이 멈췄다가 정지되고 그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끝난 날부터 14일 안에 청구하면 된대. 응? 그래서 1번 기억번. 자, 기억은 불가항력. 응? 그러니까 자기한테 불이익한 처분이 행해졌다는 걸 알았지만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90일 안에 청구를 못했다라고 인정이 되면 어떻게 돼? 둘째 줄 끝에 그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4일 요거 외워야 돼. 응? 그 불가항력적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4일 만약에 해외라면 30일까지 응? 기간을 주는 거야. 그래서 14일 사유가 소멸된 14일 해외에서라면 30일 이내 청구를 하면 되게 돼 있어요. 응? 청구할 수 있게 예외를 두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180일에 대한 예외. 자, 180일은 아까 뭐였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그러니까 처분이 행해졌다는 걸 몰랐는데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는 청구를 해야 되는데 자, 기억법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났더라도 그 180일 이내에 청구를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라고 인정되면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는 당연히 뭐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도 포함해서 이게 그러니까 물론 행정심판 판정기관이 들어보고 이제 결정을 하겠지만 좀 더 폭넓은 의미에서 이제 인정해주는 사유야. 자, 기억번 중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거기에 오고지 불고지라는 말이 나오죠. 우선 고지라는 건 이거예요. 일단 여기 보자. 안산시장은 A한테 영업정지 처분할 때 영업정지 처분하는 문서에 당신은 언제 뭘 위반했기 때문에 법 몇 조에서 영업정지합니다. 쓰고 또 반드시 뭘 써야 되냐? 이 영업정지 처분에 승복을 못하는 경우에는 언제까지 어디다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써서 같이 써서 보내줘야 돼. 이게 이제 고지하라는 고지 의무야. 국민이 어떻게 불복해서 싸울 수 있는지 그거를 알려주게 돼 있어요. 고지 의무. 그런데 안 알려주는 거를 불고지. 알려주긴 알려주는데 잘못 알려주는 걸 오고지. 그러면 자, 동그라미 기억번은 뭐야? 잘못 알려줬지? 어떻게 알려줬어? 상대방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다? 법이 정한 기간보다 짧게 알려줬대. 응? 짧게 알려줬대. 법이 정한 기간보다 짧게 알려줬네. 길게 알려줬네. 그죠? 90일 185보다 길게 알려주면 알려준 기간 내에만 청구하면 되는 것으로 하고 있어요. 응? 이건 일종의 이제 행정기관이 알려준 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죠? 길게 알려주면 알려주는. 시험은 주로 이 규정이 길게 알려준 경우만 써놨기 때문에 그것만 내는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법이 정한 기간마다 기간을 짧게 정해서 잘못 알려주셨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상대방은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청구하면 되는 겁니다. 응? 자, 동그라미 기억번. 길게 잘못 알린 경우, 그러면 짐작되죠? 그 다음에 니은번은 아예 언제까지 청구하면 되는지 안 알려줬대. 즉 불고지. 자, 이거 중요합니다. 안 알려주면 어떻게 되죠? 안 알려주면 무조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자기한테 이 영업정지 처분이 행해졌다는 걸 알았든지 상관없어요. 알았더라도 상관없이 행정기관이 청구기간을 안 알려줬다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만 청구하면 된다. 요 니은 특히 중시. 안 알려줬을 때는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을지라도 알았다고 해서 90일 안에만 청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거 상관없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중요해요. 자, 특히 니은번 중시하죠. 그 다음에 제4번. 제3자가 청구를 하는 경우죠.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예를 들었던 거. 여기 지금 이걸 너무 길게 써놔서. 아까 이거였지. 다시 한번 쓰면 A라는 사람이에게 시장이 공장건축허가를 내준다. 또 쓰게 되네. 공장건축허가 처분. 그런데 이게 인근 주민이 행정심판 청구를 한단 말이야. 그지? 이 공장건축허가에 상대방이 청구를 할 리는 없고 청구하는 게 아니고 제3자 입장에 있는 인근 주민이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해. 취소해달라. 그러면 인근 주민이 취소하려고 청구할 때도 아까 말한 알았다면 이 영업정지 공장건축허가 행해졌다는 걸 알았다면 90일 안에, 그 다음에 몰랐다면 공장건축허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원칙적으로 청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이 정한 청구기간은 인근 주민 같은 제3자가 청구할 때도 일단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인근 주민은 이 A에게 공장건축허가 나갔다는 걸 잘 알지 못해요. 우리나라. 왜 잘 모르냐? 자, 시장이 A한테 공장건축허가를 내주잖아? 그러면 A한테는 당연히 문서로다가 당신이 신청한 공장건축허가 허가합니다 라고 문서로 보내주죠. 그런데 인근 주민들에게는 안 보내줘요. A에게 공장건축허가 나갔다는 사실을 안 보내줘요. 보내줘야 될 의무가 없어요. 안 보내줘요. 안 보내주니까 인근 주민은
이 A에게 공장원초가 나왔다는 걸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응? 어느 때 알겠냐?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순간에 뭐 여기 와서 막 뭐 이렇게 설치를 하고 여기 공장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면 저기 허가 나온 거야? 공장원초가 이때 알 수 있잖아. 이 A 허가받은 자가 가만히 있으면 잘 모르잖아. 허가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죠? 그래서 인근 주민 제3자 입장에 있는 자가는 자기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공장 건축허가 나왔다는 걸 잘 알 수 없는 처지에 있다. 그래서 안날로부터 90일, 물론 알았다면 무조건 90일 안에 청구해야 되지만 잘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으니까 보통 많은 적용을 하는 게 있었던 날부터 180일을 적용해 줍니다. 공장 건축허가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하는 쪽으로 많이 합니다. 다만 어찌됐든 인근 주민이 알았다면 안날부터 90일 안에 무조건 청구해야 되는 건 맞는데 대부분 잘 모르고 있어서 많은 경우 있었던 날부터를 적용해줘.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했는데 아까 규정이 뭐 있어? 180일이 지났더라도 그 180일에 청구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또 이게 우리 대부분이 인정을 많이 해줘. 인근 주민들이 처분이 있었던 것부터 180일이 지났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우리가 청구를 할 수 없었다라고 주장하면 많은 경우를 들어줘. 3자는 그래서 좀 예외, 이렇게 유예를 많이 해주는 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 거기에 기억번 얘기가 어쨌든 제3자가 청구할 때도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청구해야 되는 건 동일한데 원칙적으로 다만 니은번 제3자는 우리나라 현실상 처분이 있다는 걸 실제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있었던 날부터 180일을 주로 적용하며 그것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라는 걸 또 폭넓게 인정해줘서 가능한 한 제3자가 청구할 수 있도록 많이 허용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꼭 달달 외울 필요는 없는 거고 큰 틀에서 이해하면 돼요. 자, 오른쪽에 청구 기간. 자, 우선 정리해보자. 우리 아까 행정심판법에서 국민이 청구할 수 있는 종류의 행정심판 3가지 규정해놨지? 취소나 변경해달라고. 취소심판. 그 다음에 또 뭐야? 무효인지 아닌지 이런 거 확인해달라고 무효 등 확인심판. 그 다음에 행정기관이 내 신청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아무 응답을 안 할 때 일정한 조치를 해주라고 판정해달라. 의무이행심판. 이렇게 3가지 인정하고 있잖아. 그러면 자 취소해달라고 청구할 때는 우리 지금 공부한 기간 내에 청구를 해야 돼. 취소심판 청구는 정해진 기간 내에 청구를 해야 돼. 그런데 무효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청구할 때는 기간이 없어. 제한이. 그러니까 아무 때나 청구해도 돼. 응? 그리고 의무이행 심판 청구로 또 2종류로 또 나눠. 그래서 여기 매우 중요. 청구기간, 행정심판 종류에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자 1번 청구기간에 관한 규정은 어디에 적용됩니까? 취소심판 청구할 때 적용되고 그 다음에 신청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거부처분 내렸을 때 거부처분에 대해서 의무이행심판 청구할 때 이렇게 2경우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둘째줄 적용 안 되는 거 있지. 기간 적용 안 되는 거니까 기간에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는 행정심판 종류. 무효인지 등 확인해달라고 청구할 때 하고 그 다음에 개인이 행정기관에게 뭔 조치해달라고 신청했는데 행정기관이 아무런 응답을 안 하고 있는 상태, 부작위. 그 부작위가 위법이며 그래서 일정한 조치를 하라고 판정해달라고 청구하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이행 심판. 부작위는 아무런 처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법 규정이 처분이 있다는 걸 전제로 처분이 행해졌을 때부터 처분이 행해진 걸 안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180일 이내 이렇게 돼 있잖아. 다 처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첫째 줄에 거부처분도 처분의 일종이니까 거부처분에 대해서 의무이행심판 청구할 때는 거부처분이 있은 걸로 안날로부터 90일 이런 걸 적용받는 거죠. 그런데 부작위는 아무런 처분이 없는 거기 때문에 기간 적용이 없습니다. 응? 그리고 처분을 대상으로 무효 등 확인심판. 무효는 가만 놔둬도 영원히 원래부터 무효인 거야. 다만 무효인지를 공식적으로 확인받기 위해서 청구하는 거라. 응? 만약에 영업정지 처분이
나왔는데 이게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어서 무효라고 생각이 든다. 그럼 A는 이건 무효니까 나는 공정력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무시해도 돼. 그럼 안 따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 따르고 한 100일이 지났어. 100일이 지났는데 행정기관이 너 왜 안 따르냐? 응? 무효라고 생각이 돼서 안 따른다. 무효 아닌데 너 따랐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법적인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비로소 무효인지를 확인받기 위해서 무효 확인해달라고 청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효냐 아니냐 다툼이 나면 비로소 무효인지 확인해달라고 청구하는 게 필요하니까 법으로다 기간 제한을 안 두고 있어요. 응? 그래서 꼭 외워야 돼. 1번. 응? 취소 심판하고 거부 처분을 대상으로 의무이행 심판 청구할 때만 기간 제한을 맞는 게 적용되고, 무효동학이 심판하고 부작위 의무 대상으로 하는 의무이행 심판은 적용되지 아주 중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그런데 이 행정심판에 청구하는 기간에 대해서 개별법에서 따로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게 있다면 그 정해진 기간에 따라야 되겠죠. 응? 우리 대표적인 예로 우리 아까도 썼지. 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거에 대해서 승복 못한다고 이의신청.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이잖아, 중앙토지. 근데 며칠 내에 이의신청? 30일이라고 돼 있다 그랬잖아. 그거는 지금 공부한 90일하고 상관없고 90일하고 다르게 더 짧게 해놨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서 별도로 정해놓은 거니까 그런 따로 정해놓은 게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야 되고 기간 정해놓은 게 없으면 그 다음에 행정심판법이 정한 기간을 적용하는 거다 하는 게 동그라미 2번 얘기예요. 응?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 그 밑에 판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응? 그래서 그냥 거기에 주로 1번이 제일 중요한 얘기. 그 다음에 심판 청구의 방식에 대해서 공부합시다.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자, 여기로 다시 돌아와서 자, 안산시장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받은 A가 취소해달라고 심판 청구를 하는데 청구는 거기 문서로 작성해서 청구하게 돼 있어요. 일정한 그 행정심판법에 청구서에 뭐뭐뭐뭐 기재하게 돼 있어요. 항목별로 청구하는 사람 이름, 청구하는 자 이름, 자기가 뭐 취소해달라고 청구하는지 제목, 뭐 이런 등등 다 필수 기재사항을 기재한 1번. 그래서 서면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문서로 해야지. 구두로 하는 건 무효예요. 서면으로 청구해야 되죠. 자, 그리고 서면으로 청구하는 거 뭐 잘 시험에 내지도 않습니다만 이때 동그라미 2번.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판례는 뭐라고 써 있어? 행정심판 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는 않는 서면에게. 그러니까 서면으로 청구를 해야 되는데 엄격하게 요구하는 건 아니다. 뭐 기재사항 조금 빠진 거 있다, 뭐 좀 불비점이 있다 그래도 동그라미 1번에서 법 규정 보면 얼마든지 보완하도록 기회를 주게 돼 있어요. 응? 동그라미 1번 눈으로 빨리 읽어봐. 그러면 심판 청구가 적법하게 돼 있지는 않으나 보정, 즉 보완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러면 보완 수정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 점을 고려하면 이때 판례는 행정심판 청구는 서면으로 청구를 해야 되지만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는 않는 것이라서 얼마든지 미비점을 보완 수정하게 돼 있으니까 보정이 가능하므로 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람이 원래 제목은 뭐 행정심판 청구서 아니면 뭐 취소심판 청구서 이런 제목을 달고 청구서를 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무슨 제목 달았대? 뭐 진정서, 불복신청서 이런 이름을 달았고 청구를 했대. 제목을. 그렇지만 역시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안에 내용이 어떤 행정기관이 한 조치에 대해서 판정 권한이 있는 상급기관에게 이거 취소나 이런 거 해달라는 일종의 내용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내용이 분명하다면 그 내용을 보고 판단해서 이건 행정심판 청구로 받아줘야 된대. 아까 이 신청도 제목이 중요하더니 않다 그랬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거 꼭 2번 중요합니다.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는 않는 서면행위. 따라서 제목이 무슨 행정심판 청구서라는 제목이 아니라 진정서 등의 제목을 사용하고 또 법이 정한 일정한 기재사항을 다 기재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게
상급기관에게, 즉 판정 권한 있는 상급행정기관에게 시정을 해달라는 취지라는 게 분명하다면 이걸 뭐로 인정해준다? 행정심판 청구로 인정해줘야 된다. 동그라미 2번 시험에 쓰입니다. 꼭 알아두고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뭐 판례들이 몇 있는데 지금 읽은 거 그런 겁니다. 똑같이. 그래서 지금 읽은 게 3번입니다. 3번 판례. 3번 읽어봐요. 행정심판 청구는 지금 똑같은 얘기지.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는 않는 서면행위다. 따라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리이익을 침해당한 자로부터 취소나 변경을 해달라는 취지의 서면이 제출됐을 때는 그 제목이 어떠냐, 또 어느 기관에다 제출했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이를 행정심판 청구로 보고 불비된 뭐 미비한 사항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 보완 가능한 사항이라면 보완을 명하고 보완이 불가능한 거나 이럴 때는 그때는 이제 요건은 못 갖췄다 해서 각하시키지만 가능한 보완 수정이 가능하면 보완은 수정할 기회를 주고 받아들여서 심사 결정해줘야 된다는 취지죠. 자, 오른쪽에 그러면 이제 심판 청구서의 제출 및 처리라는 항목이 있어요. 제출 및 처리. 자, 동그라미 1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봅시다. 안산시장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A는 지금 말한 대로 행정심판 청구서라는 걸 작성해서 어디다가 제출해야 될까요? 여기 안산시장, 즉 피청구인한테 청구서를 갖다 내야 될까? 아니면 경기도 행정시험 판정기관에게 갖다 내야 되느냐? 그런데 법규정 보니까 뭐였어요? 동그라미 1번. 청구하려는 자는 청구서를 작성하여 누구한테 낸대? 자, 밑줄. 피청구인이나 행정심판위원회 제출. 그럼 뭐야? 아니 아무데나 갖다 내도 된다는 거잖아. 응? 바로 직접 안산시장한테 제출해도 되고 청구서를 그 판정기관인 경기도 행정심판에 갖다 내도 되고 이 사람 안산시 근처에 시청 근처에 가기도 싫으면 바로 갖다 내면 돼 여기다. 응? 그래서 반드시 안산시장한테 제출하고 안산시장이 다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런 경로가 아니라는 거지. 여기다 내든가 또는 여기로 직접 내든가, 그지? 이렇게 한다는 거 그거 한 줄. 그 다음에 1번만 잡으면 돼. 그 다음에 그 밑에 쌍가로 2번. 자, 상대방은 즉 국민은 청구인은 청구서를 어디다 냈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피청구인 안산시장한테 낸 거야. 응? 취소해달라 청구서를 피청구인의 안산시장에 제출했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해보자. 그러면 A로부터 안산시장이 영업정지 처분한 거 이러이러한 이유로 위법부당하니 취소해달라 이런 내용이 적힌 청구서를 받았어 안산시장이. 그러면 읽어보고 어떻게 하겠어? 응? 이거 맞는 얘기인데 우리가 잘못한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그러면 안산시장이 알아서 취소해줘요. 자기가 한 영업정지를 알아서 취소해주고 그게 청구가 들어왔고 그 주장이 맞다고 인정돼서 이거 취소했다라는 증명서를 같이 첨부해서 경기도 행정심판위에 제출하면 됩니다. 응? 그러면 끝난 거죠. 취소해줬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반대 경우는 어떤 거야? 청구서를 받아보고 안산시장이 읽어보고 어이구 말도 안 되는 주장하고 있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야, 10일 내에 답변서를 작성해. 이거에 대해서 왜 이 주장이 안 맞는지 그리고 자기가 한 영업정지 처분이 왜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 답변서를 작성해서 경기도 행정심판회에 10일 내에 그래서 그 얘기가 거기 써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1번은 이제 청구서를 받으면 10일 안에 청구서하고 시장이 작성한 답변서를 판정기관에 제출한다. 그죠? 1번 정도. 그 다음에 4번. 동그라미 1번하고 4번 봅니다. 4번을 보니까 심판 청구서를 받은 안산시장이 아이고야 이 취소해달라는 청구가 주장이 맞는데 인정하면 어떻게 된대? 이유 있다. 청구가 이유 있다. 청구인의 주장이 맞다고 인정하면 취소해달라고 청구 들어왔으면 취소해주고 이렇게 한 뒤에 어떻게 된대? 취소했다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주고, 응? 그리고 이 안산시장은 취소를 했을 때는 뭐야? 여기 10일 내에 답변서를 보낼 때 취소했다는 증명서류를 같이 첨부해서 판정기관에 보낸다. 그죠? 이걸 세부적으로 외울 필요 없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치상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저 A가 취소해달라는 청구서를 경기도 행정심판에 여기다 갖다 직접 제출했어. 그러면 경기도 행정심판에는 이 A 청구인의 주장만 담긴 청구서만 갖고 판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면 이 청구서를 복사해서 어디다 보내? 안산시에다 보냅니다. 청구서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보내.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안산시의 측에서는 어떻게 돼? 아까 말한 대로 청구인의 주장이 안 맞으면 답변서를 10일 이내에 보내고,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답변서를 10일 이내에 보내는 거지, 그지? 맞으면 취소해주고 증명서 첨부해서 보내고, 그지? 그럼 어쨌든 안 맞는다. 여기서 이제 안산시장 측에서 A의 주장이 안 맞다고 여기 반박하는 이제 답변서를 작성해서 보내면 청구서와 답변서 두 개의 서류가 이제 뭐였지? 그러면 이걸 이제 검토하는 거야. 여기서 검토해서 최종 판정을 가는 거죠. 그리고 원칙적으로 이제 제출된 서류만 갖고 판정을 주로 하는데 필요하면 또 당사자를 불러서 주장을 들어보고 말로 할 수도 있고. 자, 그렇다면 특별한 건 없어요. 이제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이것도 길게 써놨네. 자, 쌍가로 4번 전자정보 처리 조직을 통한 심판 절차 수행. 그랬지? 제목이 그럼 좀 쉽게 바꾸자. 전자정보 처리 조직, 소위 인터넷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러분 지금 재판도 화상재판도 진행합니다. 화상재판. 응? 얼마 전에 코로나 때 유용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거 화상재판하는 거 돈 국민의 세금 들여서 엄청 해놨는데 잘 활용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도 코로나 때쯤 조금 활용됐다 이렇게 되는데 좀 더 많이 활용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재판도 화상재판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국민이 원칙적으로 보면 이제 종이 서류로 청구서 작성하고 보내고 뭐 이런 게 이제 전통적으로 해온 방식인데 아예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에 행정심판위원회 딱 치면 거의 아까 말한 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부터 각 시도행정심판에 다 떠요. 그래서 거기 여기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에 딱 치고 들어가면 또 홈페이지 나와. 거기에 보면 이거 인터넷으로 행정심판 청구하는 거 다 항목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딱 쳐서 기재하고 인터넷으로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청구하면 이제 그 심사한 뒤에 최종 결정도 인터넷으로 올려놔요. 올려놓고 휴대폰으로 문자 보내줘. 지금 판정 올려놨다. 그거 보라고. 이런 식으로 진행해. 이거 되게 편리한 방식이죠. 응? 그래서 여기 말은 길게 썼지만 핵심적으로는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도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다. 응? 그리고 자기 유리한 주장 담긴 문서 이런 것도 전자문서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응? 이때 시험에 한번 쓰인 게 밑에 송달 그 동그라미 2번 중간에 송달이 나왔지? 송달 부분에서 동그라미 4번. 응? 4번에 보면 셋째 줄 또 넷째 줄에 이주라는 게 나오지? 그게 한번 시험에 쓰였어. 자, 뭐냐면 인터넷으로 쉽게 얘기해서 인터넷으로 행정심판 청구를 했는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러면 최종 판정 재결이라고 하죠. 최종 판정 나왔다고 인터넷에 올려놨다는 거야. 그리고 문자로 통보 왔어. 휴대폰으로. 그러면 나는 인터넷 청구했던 나는 통보받은 지 2주 안에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응? 근데 2주가 지나도록 확인 안 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그 결정 그대로 이제 2주 지난 다음 날부터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거기 4번을 읽어보면 이제 인터넷으로 뭔가 뭐 보내고 하는 거 이런 거 다 그 본인이 그 인터넷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 도달이 된 거로 본다. 다만 이제 등재가 인터넷에 올려놨다는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 안에 확인을 안 했을 때는
통지하로부터 2주가 지난 날에 상대방한테 도달이 돼서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본다. 상대방이 내용을 확인했든 안 했든 도달이 돼서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본다. 그래서 예전에 시험에 2주 요걸 가지고 포인트를 삼아서 낸 적이 있어요. 자주 나온 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행정심판 청구의 변경 취하라는 또 주제가 있어. 자,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요. 자, 변경은 뭐냐면 이런 거 있어야 되나? 예를 들어서 그냥 법 좀 읽어보자. 변경. 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자기가 청구하는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고, 또 일단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난 후에 피청구인 행정청이 새로운 처분하거나 청구한 대상인 처분을 변경을 해버린 경우에는 청구인은 새로운 처분 내지 변경시킨 처분에 맞춰서 자기의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동그라미 1번 요거 공부합니다. 자, 공부해서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자. 예를 들면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 여기다가 살을 붙이면 안산시장이 A한테 맨 처음에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어. 그래서 A는 6개월 영업정지 처분, 내가 위반한 건 아주 경미한데 이게 6개월까지 한 거는 너무 심하다. 즉 비례원칙 위반이다. 그래서 위법 주장하고 취소달라고 청구를 했어. 청구를 했는데 청구해서 이제 진행 중인데 아마 안산시장 측에서 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지, 야, 우리 아무래도 6개월은 과도하다고 지는 판정이 나올 것 같아. 불안해. 그러면 뭐 할 수 있을까? 이 판정 중에 안산시장이 원래 6개월 영업정 처분 취소한다. 5개월 정지 처분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바꿔놓을 수 있어요. 응? 그러면 A가 맨 처음에 취소해달라고 싸웠던 대상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이었는데 판정 도중에 안산시장이 없애버렸어요. 취소해서. 그래서 내가 취소해달라는 건 없어졌으니까 원칙으로 따지면 6개월 정지 처분 취소해달라는 건 이제 의미가 없어진 거야. 그러면 이 판정은 끝나는 거예요. 원래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데 이 안산시장이 5개월로 다시 바꿔놨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새로이 6개월은 없애버리고 5개월로 바꿔놨어. 근데 A는 어떻게 돼? 5개월도 지금 심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원칙대로 하면 5개월 정지처분 나온 날과 안 날로부터 다시 또 90일 안에 5개월 정지처분 다시 취소하고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이걸 극단적으로. 그래서 5개월 정지처분 바뀐 거에 대해서 다시 취소하라고 청구를 했고, 진행 중에 안산시장이 또 질 것 같은지 더 줄여서 4개월로 또 바꿔놔서, 그럼 다시 또 4개월에 또 처음부터 다시 청구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잖아.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 6개월 정지처분에서 취소해달라고 청구를 했는데 판정 도중에 안산시장이 5개월로 줄여놨다. 바꿔놨다. 그러면 A는 그럼 나도 맨 처음에 6개월 영업정지처분에서 청구한 때부터 바뀐 5개월 정지처분에 대해서 취소하라고 청구한 것처럼 나도 그 대상을 바꾸는 거야. 취소하라고 청구하는 대상을 바꿀 수 있는 거야. 바꿔서 청구할 수 있고, 이걸 받아들이면 처음부터 5개월 정지 처분에 대해서 청구한 거로 간주하고 진행을 계속 이어가요. 응? 그게 이제 그 동그라미 1번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 동그라미 리을번, 응? 리을번 뭐라고 돼 있어? 이 청구를 변경해주는 결정을 내려주면, 응? 판정기관이 행정심판회가 나 6개월 정지 처분 말고 5개월 정지 처분에 대해서 취소해달라는 청구로 변경하겠습니다 하고 좀 들어가서 행정심판회가 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6개월 정지 처분에 대해서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 청구된 때부터 뭐야? 변경된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청구된 것으로 인정하고 간주하고 그대로 진행을 계속 해내는 거예요. 응? 즉 행정심판회가 변경 결정을 내렸을 때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응? 변경된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청구한 거로 간주한다. 응? 그래서 동그라미 6번
6번의 키워드는 언제부터냐가 포인트예요. 응? 예, 이거 괄호 속에 있는 말이 옛날에 틀리게 시험 문제 냈던 거야. 행정심판위원회가 변경하는 걸 허용한 결정을 내린 때부터 변경된 처분에 대해서 청구한 거로 보는 게 아니라 변경되기 전에 원래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청구한 때부터 변경된 처분에 대해서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거로 간주해 주는 거죠. 응? 그래서 뭐 별거 이 시험에서는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6번 이렇게 두 가지를 공부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취하라는 게 나오죠. 심판 청구의 취하. 취하는 자, 이 상적으로 간단히 말하면 이거죠. A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 자기한테 영업정지 시킨 건 이러이러해서 위법이다 하고 청구를 했는데 청구를 해놓고 진행이 되는데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괜히 한 것 같아. 응? 이 질 거 뻔한 거고 이건 내가 잘못 생각하고 청구한 것 같다. 그럼 마음이 바뀌었어. 그럼 어떻게 돼? 나 판정해달라고 청구했던 거 물르는 거야. 나 물를래요. 하고 취하하겠다는 서면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그걸로 끝.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어. 나 그만할래요. 취하. 판정 나오기 전까지, 판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취하한다는 뜻을 적은 서면만 제출하면 그걸로 이 진행되는 거 다 종결. 네? 그냥 원래부터 청구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다룹니다. 네? 자, 그래서 그냥 취하는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판정 나오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판정해달라고 청구했다가 물을 수 있다. 네? 자, 그 정도로만 알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7절까지 하고 오늘 수업은 더 진행을 못했네. 자, 7절 심판 청구의 효과. 여기 특히 중요한 부분. 심판 청구의 효과 시험에 잘 나오는 특히 중요한 부분. 자, 이거 이렇게 봅시다. 자, 안산시장이 A한테 영업정지 처분 내렸다. A가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면 판정 나올 때까지 영업정지 처분 효력은 멈출까? 안 멈추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응? 영업정지 처분은 처분대로 그대로 유지되는 거고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건 청구한 거고 이거 별개로 봐요. 응?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그걸 뭐라고 부른대? 집행부정지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문장 읽어보니까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더라도 그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 집행, 절차 안 멈춥니다. 응? 절차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안 멈춘다는 얘기야. 이게 원칙. 우리나라. 응? 안 멈춰요. 이 두 줄. 집행부정지 원칙이다. 반면에 2번에는 예외적 집행정지죠. 예외야. 그런데 예를 들어 이거 안 멈춰놓고 진행하면 예를 들어서 이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인데 결국 판정 나올 때까지 얘가 계속 영업을 못한다고 간주하다. 영업 못하죠. 그러면 이 가게 망할 지경이 된다. 아니 그렇다면 가게다 망한 뒤에 뭐 영업정지 위법이었다. 없던 일을 한다. 무슨 의미가 있어? 그죠? 그럴 정도로 이게 멈추지 않고 이거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놓지 않고 판정을 진행하면 나중에 상대방 국민이 이기는 판정을 받더라도 판정이 아무 의미가 없어질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신청을 합니다. 멈춰달라. 판정 나올 때까지 이거 멈춰달라고 신청을 하거나 해서 행정심판회가 멈추는 결정 이런 거 내릴 수 있는데 자 집행정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행정지 요건 기억번 법조문입니다. 중요합니다. 자 기억번 읽어보죠. 행정심판위에는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가 속행됨으로 인하여 상대방 국민에게 중대한 손해가 여기 밑줄 중대한 손해 밑줄 쳐주세요. 혹시 옛날 책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돼 있으면 큰일 나요. 안 돼요. 중대한 손해. 네? 자, 이거 안 멈추고 판정을 진행하면 상대방한테 중대한 손해가 생길 가능성이 크대. 그래서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는 자, 또 밑줄 직권으로 또는 신청을 받아. 네? 그러니까 행정심판위가 알아서 할 수도 있고 신청을 받아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직권으로 또는 신청을 받아. 자, 셋째 줄 처분의 효력을 멈춘다.
집행을 멈춘다. 절차의 속행을 멈추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주 끝에 전부를 정지시키는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일부를 정지시키는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일단 한 문장이죠. 그러면 다만 여기서 세 번째 중에 효력을 멈출 수도 있고 절차를 멈출 수도 있고 집행을 멈출 수도 있죠. 근데 그 중에 제일 강력한 게 효력을 정지시키는 거예요. 효력을 멈춰놓는 거야. 네? 그래서 가장 강력한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은 그보다 좀 강도가 약한 집행을 정지시켜주거나 절차를 정지시켜주는 것만으로도 중대한 손해가 생길 수 있는 걸 예방할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인정되면 효력 정지 결정까지는 해주면 안 된다라고 또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기억번 아주 중요. 법조문을 토막토막 쳐서 내요. 그래서 눈을 읽을 때 중요한 부분이 어디라고? 중대한 손해. 여기에 만약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그러면 틀려요. 응?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더 까다로운 거예요. 그냥 중대한 손해. 그 다음에 하여튼 둘째 줄 예방할 필요가 긴급. 그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신청 없어도 알아서 정지 결정을 내려줄 수 있고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해. 그 다음에 셋째 그때 전부를 정지할 수도 있고 일부만 정지 결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만 이하 문장 효력 정지만은 제일 최후에 해줘야 된다. 다른 보다 약한 정지 결정만으로 목적 달성할 수 있다면 효력 정지까지 해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동그라미 2번도 중요. 자, 집행을 정지시켜주는 결정은 상대방의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하지만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려주면 그것 때문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그러면 이때는 집행 정지 결정 해주면 안 된대. 응? 이건 집행정지 결정을 해주면 안 되는 요건이죠. 기억은 집행정지 결정을 해줘야 되는 요건인 거고, 그죠? 네? 그래서 그 밑에 표가 있어요. 적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 이런 말이 있죠. 적극적 요건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있어야 될 필요한 요건입니다. 응? 소극적 요건은 집행정 결정을 해주면 안 되는 요건. 응? 그런 뜻입니다. 응? 그래서 자, 어쨌든 법 규정, 기억과 니은을 매우 중시하고 그 밑에서부터는 법 규정 얘기를 그대로 다시 서술한 거예요. 토막토막 쳐서. 응? 다시 한번 그냥 읽는 차원에서. 자, 이번에 집행정지 결정은 기억번 신청받아서 할 수도 있고 행정심판회가 신청 없어도 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 이미 배웠지? 위의 문장에서. 자, 여기서 니은번을 중요시 여깁니다. 자, 집행을 정지시켜달라고 우리가 넓게 말해서 집행정지 신청이고 그 속에는 모두 다 포함하는 의미예요. 효력을 정지해달라. 또 좁은 의미의 집행정지해달라. 절차의 속행을 정지시켜달라. 다 포함하는 의미의 넓은 의미입니다. 응? 집행정지시켜달라는 신청은 어느 때 할 수 있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자,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취소해달라고 취소 심판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행정심판위에 이거 판정 나올 때까지 영업정지 처분 효력이나 집행 정지시켜달라고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도 할 수 있어요. 제일 빨리 하는 건 동시에.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이 취소할지 여부 판정 나오기 전까지는 추가해서 정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동그라미 니은번의 포인트는 심판 청구와 동시에도 할 수도 있다는 거야. 동시에. 응?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조금 건너뛰어도 돼. 이제 넘어와서 다 법조문 이미 읽었던 거고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자, 오른쪽 390제 동그라미 4번에 니은번. 니은번. 자, 행정심판위원회가 집행정지결정을 내려줬어.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누구도 따라야 되는 거야? 누구한테도 그 효력이 미쳐? 응? 청구인, 비청구인, 행정심판의 당사자도 그 집행정지결정에 따라야 되고 관계행정청 및 3자도 따라야 됩니다. 응? 관계행정청 및 3자에게도 미친다. 응? 그러니까 당사자에게 그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그 행정심판 결과에, 판정 결과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국민 또 관계된 다른 행정청도 정지결정에 따라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아까 든 예로 이거 한번 생각해봐. 어느 때 필요한가 봅시다. 예를 들어 아까 A가 A에게 공장 건축허가 내줬죠. 허가처분 시장이 내줬다고 치자. 그러면 자, 인근 주민이 이 공장 건축허가 취소해달라고 청구. 지금 배운 걸 다 종합해. 취소 청구를 했어. 근데 취소해달라고 청구한다 그래서 시장이 내준 공장 건축허가 효력 안 멈춰요. 안 멈추면 A는 어떻게 되는 거야? 공장 계속 짓지. 그러다가 판정 진행 중에 요새 뭐 건축 되게 빨리 하니까 2달 만에 공장 다 올렸어. 2달도 안 했어. 1달 만에 공장 다 졌어. 그러면 판정 진행 도중에 공장 다 져버렸잖아요. 그러면 무슨 판정 나올까요? 아이고야, 이제 와서 취소하는 판정을 내려봐야 소용이 없다. 이미 공장은 다 건축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공장 건축허가는 위법한 것이었다. 그러면 결국은 취소한다는 건 의미가 없다. 손해배상이나 받아라. 이것밖에 안 돼요. 구제 방법은 손해배상, 돈으로 배상받는 것밖에 안 남아요. 응? 그래서 인근 주민 입장에서는 이거 공장 다 지어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취소해달라고 청구하면서 뭘 같이 청구할 필요가 있어. 판정 내려질 때까지 A에 대한 공장 건축허가 효력 정지시켜달라. 이 정지 신청을 같이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같이 하면 이 판정기관은 일단 이거 위법인지 아닌지 심사해서 취소할지 여부는 시간이 많이 걸려. 근데 그거보다 지금 급박한 게 이걸 정지해놓고 판정을 진행해야 될 것인지 이게 급해. 그래서 이거부터 먼저 심사해. 정지해달라는 신청부터 심사해서 야 이거 빨리 정지해놓고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바로 정지 결정을 내려줘요. 판정 내려질 때까지 공장 건축허가 효력은 멈추도록 한다. 이 정지 결정 내리면 A 어떻게 돼? 우리 시장 인근 주민, 시장 인근 주민도 당연히 정지 결정의 효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도 뭐 추가 조치해 주는 거 이런 거 못 하고, 그 다음에 이 판정 결과 이해관계 있는 3자가 A야. 얘네들이 당사자잖아. 응? 이 A 어떻게 돼? 공장 못 져요. 판정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죠? 예를 들어서 공장을 짓는데 공장 짓기 위해서 지하 땅 파는 정도까지만 해놓은 단계다. 근데 취소해달라고 청구되고 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그럼 여기서 멈추고 있어야 돼. 추가적인 공사는 못하는 거예요. 응? 근데 정지 결정이 내려서 이미 땅 파는 거, 이미 행해진 거에는 영향을 못 줘. 이 정지 결정 내려진 이후부터 더 이상 못하게 하는 거지 이미 앞서 행해진 거에는 영향을 안 줘. 응? 그래서 그 집행정 결정의 효력 니은번 중요하다고 그랬죠? 누구한테도 효력이 있다고? 그 판정 결과에 이해관계 있는 3자한테도 관계 행정청에도 판정의 효력이 미친다는 거. 그 다음에 디귿도 눈을 읽어볼까요? 집행정 결정 효력은 보통 판정기관이 언제까지 정지시킨다라고 기간을 정해놓으면 거기 그때까지 효력이 미치는 거고, 정하는 게 없으면 최종 판정, 취소할지 여부 최종 판정 나올 때까지 정지되는 거예요. 응? 니은, 디귿, 그 다음에 리을. 이거 중요합니다. 리을. 니은하고 리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리을번 뭐 있어요? 조금 아까 얘기했죠? 정지결정의 효력은 정지결정 나온 이후부터 뭔가 조치를 못하게 하는 거죠. 건축을 못하게 하는 거지. 이미 지어놓은 것까지 영향을 주진 않아. 소급하는 효력은 없고 장래 향해서 정지시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인근 주민 입장에서는 아예 땅도 파기 전에 빨리 정지 신청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시험에 틀리게 나오는 건 없는데 거기에 동그라미 5번. 자, 집행정 결정의 취소, 동그라미 기억번. 자, 행정심판위원회는 집행정지를 결정을 내려줬다 하더라도 최종 그 정지 결정을 계속 유지시키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계속 정지할 사유가 없어졌다면 역시 행정심판회가 알아서 또는 신청을 받아 정지 결정을 다시 취소할 수도 있다. 기억본이 보통 시험에 쓰입니다. 그냥 틀리게 나온 적은 없어. 네, 그런 정도로 보고 그 다음에 적용 범위. 그 밑에 적용 범위 중요 항목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정지시키는 결정, 집행을 정지시키는 결정은 행정심판 중에 취소심판 청구됐을 때 인정될 수 있고 무효 등 확인심판 청구됐을 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만 인정. 그리고 자, 소극적인 조치,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를 청구 대상으로 삼는 의무이행 심판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시험에 아주 중요. 자, 여러분 거부 처분은 왜 안 될까 생각해 볼까요? 이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는 다 국민의 신청이 있는 걸 전제로 해요. 근데 신청을 받고 행정기관이 거부했어요. 거부 결정, 거부 처분 내렸어. 그래서 상대방이 뭐 했다? 거부 처분 취소해달라 하고 행정심판 청구하면서 플러스 이거 정지시켜달라고 정지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걸 받고 이 행정심판위원회가 정지해주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자, 거부 처분은 정지한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거부 처분이 있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거부 처분이 있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신청 상태로 되돌아가는 결과만 됩니다. 예를 들어 허가를 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행정위원회는 허가 거부했어요. 그래서 거부한 거 위법이니까 취소해라. 그리고 거부한 거 정지시켜달라 해서 정지해준들 상대방이 임시로나마 허가를 받은 상태가 되는 거 아니고 뭔가 허가받고 할 수 있는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정지해줘봐야 거부 처분이 없었던 상태로 임시로 되는 것뿐이고 그럼 거부 처분이 없었던 상태 있고 거부 처분이 있기 이전의 신청 시점, 신청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정지해줘봐야 아무것도 상대방이 임시로 얻는 이익이 없어요. 그래서 안 되고. 그다음에 부작위는 왜 안 될까요? 부작위는 정지시켜줄 아무런 조치가 없는 거야. 부작위라는 게 아무런 처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지시킬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 꼭 외워둡니다. 예.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청구하는 의무이행 심판에는 집행정지라는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꼭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논점이라고 하는데 임시처분. 그거 짤막하죠. 임시처분 짤막한데 중요해요. 자, 임시처분은 한자로는 가처분이라고 돼. 임시하는 거를 가자를 써서 한자로 가처분이라고도 불러요. 응?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생각하냐면 자, 우리 국립대 입학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거부했어요. 입학 거부당했어요. 그러면 자, 이거 예를 들어서 취소해달라.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이거 정지해달라. 정지. 이 정지가 의미가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정지해준다 한들 학교 다닐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임시로나마 학교 다닐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거부 처분이 없었던 상태로 임시로 돌아가는 것뿐이야. 그러면 신청한 시점으로 되돌아가는 결과만 되지 아무것도 없는 이익이 없어요. 정지 결정이 내려져도.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조치를 그러니까 집행정의가 불이익 조치 최종 판정 나올 때까지 멈춰달라는 건데 이럴 때는 집행정지해달라는 게 의미가 없어.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임시로 학교 다닐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달라고 청구하는 게 필요해. 응? 그러니까 이 입학 거부한 조치가 위법인지 아닌지는 시간 걸려서 최종 판정 나올 텐데 그때까지 벌써 이미
3월 달 시작이 돼서 입학할 시점이 됐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임시 최종 판정 나오기까지 학교를 일단 다닐 수 있도록 임시 조치를 해달라. 이런 게 필요하지. 이거 행정조치 효력이나 집행 멈춰달라는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는 정지시켜달라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이때 필요한 게 임시로 학교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임시처분, 자 동그라미 읽어보자.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 청구 대상인 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이 되는 경우, 자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 밑줄 써주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이거 임시적인 조치를 안 해주면 상대방이 중대한 불이익을 입거나 급박한 위험이 생길 수 있어. 급박한 위험. 그래서 상대방한테 임시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아까 말한 임시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할 때는 셋째 끝에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알아서 또는 신청을 받아 당사자에게 임시 조치를 해줄 수 있다는 거야. 임시 처분 해줄 수 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또 중요합니다. 집행정지만 해줘도 상대방한테 생길 급박할 위험을 막을 수 있거나 이렇게 된다면 굳이 임시처분까지는 해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임시처분과 집행정지의 관계에서 뭐가 우선이야? 집행정지가 우선이고, 집행정지만 해줘갖고는 목적 달성이 안 될 때 보충적으로 최후의 임시처분을 해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시처분은 집행정지에 대한 관계에서 보충적인 수단이다. 그리고 3번 임시처분도 이거 임시처분을 해주게 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 그러면 임시처분 못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런 결정을 못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 부분이 아주 시험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행정심판을 공부하고 있잖아. 여기에서 배우는 논리의 거의 95%가 소송에서 용어만 살짝 바뀌어서 똑같이 쓰여요. 여기 집행정지 이런 거 다 동일한 얘기가 또 나와. 그래서 행정심판법 공부 이꼬로 소송법 공부. 다만 차이점들이 몇 가지 있어서 그 차이점들만 빼고는 다 동일한 논리라서, 그래서 심판소송 다 한쪽이라도 잘해두면 다른 쪽도 도움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원래 목표는 뒤에 행정심판법 두 가지 주제가 남아. 이제 심리라는 주제와 최종 판정, 재결이라는 주제가 있는데, 심리와 재결이 가장 행정심판에 제일 많이 나오는 중요한 부분이야. 그래서 근데 여기 이제 내가 아까 1시간을 좀 앞에 부분 먼저 하느라고 지체가 됐더니 이거 못 나왔어. 근데 1시간을 더 했더라도 워낙 이 뒤쪽에 재결이라는 부분이 제일 이제 난도가 높은 부분이고 시험에 집중적으로 나온 데서 거기를 좀 설명하려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었어. 그래서 요 심리와 재결부터는 다음 시간에 다음 주 일요일 날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음 주에는 심리 재결 행정심판 마치고 또 소송 또 일부 들어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대로 나갔다면 오늘 문제를 풀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 심리와 재결을 하지 않고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왜냐면 막 섞어서 내니까, 행정심판 전체를 섞어서 내니까.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문제를 나눠주고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마칠게요. 여러분이나 나 오늘 공휴일날 일주일에 한 번씩 고생해. 한 달만 고생합시다. 그래서 자, 하겠습니다. 네.